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슬슬 패닉셀링 조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띄우려고 했고 지금도 띄우려고 하죠. 특히 요즘에 정 안 되니까 전세만 물고 늘어지는 곳들이 많죠. 전세가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거다. 혹은 분양가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거다. 근데 미분양으로 건설사들 골머리 썩고 있다고 하고 전세도 매물 다시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몇 달 전 거랑 자꾸 비교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최근 몇 주만 뽑아보면요. 전세 매물이 엄청 쌓였어요. 그 이유는 대출이 막혀서죠. 대출이 막혀서 전세 매물이 쌓이는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을 못 사니까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해서 전세를 산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매매를 종용하고 있는 건데 지금 패닉셀링 조짐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기사도 나왔죠. 둔촌주공 분양자들이 대출이 안 나와서 발 동동 구르고 있고 이로 인한 10월에 패닉셀이 쏟아지나. 물론 둔촌주공 분양자들은 패닉셀링이 없어요. 왜? 못 파니까. 근데 수도권 입주 물량 맨날 적다 하는데 지금 하반기에 많이 몰렸죠. 그런 상황에서 전세금을 이용한 잔금 납부를 계획했던 수분양자들, 즉 투기 수요들이죠. 내가 저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남의 돈 전세금 끌어다가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예시가 헬리오시티가 있잖아요. 언론이 미쳐가지고 헬리오시티 분양하게 해주려고 지금 엄청 뛰어서 그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 7억 분양했어요. 근데 입주 시기에 전세가 7억이었어요. 7억이 넘었죠. 전세금 받고 잔금 준비 하나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우수수수 들어갔었죠. 코로나 안 터졌으면 작살 났을 건데. 코로나가 터질 건 예견한 사람들이 그걸 예견해서 들어간 거죠. 근데 대출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특히 분양할 때 그 전세 대출에 대해서 규제가 많이 들어갔었고 그래서 자율을 맡기자마자 신한은행에서 바로 그거부터 때렸죠. 그러니까 지금 둔촌주공 대출 어디서 지금 집단 대출 해주려고 그래요? 2금융권에서. 단위 농협 같은 데서 들어가잖아요. 1금융권에서도 기피하는 거 2금융권에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전세대출 제한으로 인해서 세입자 확보가 어려워지면 헐값의 매물이 나오는 패닉셀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둔촌주공은 패닉셀을 못합니다. 그냥 셀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세대출 제한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무너지는 영향을 더 주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 입주까지 싼 전세가 둔촌주공에서 나오게 된다면 주변 전세 수요들을 빨아들일 수 있죠. 물론 아는 분들은 안 들어갈 겁니다. 지금도 생각해보세요. 둔촌주공인 전세 보증보험 되도록 만들어졌죠. 정부에서. 원래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주냐. LH가 다시 사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해결해가지고 보증보험 가입을 시켜줬다 라고 하죠. 근데 보증보험 안전해요? 과거에 그 보증보험 자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대위 현재 해줘야 될 돈이 계속 늘어나니까 보증보험 그 보증 대수를 60배에서 90배까지 늘렸죠. 1.5배까지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에 그 90배가 넘어갑니다. 근데 개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또 늘려서 개정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한다고 할 수 있더라도 허그가 120배의 자산을 보증을 해주는데 터진 사고가 늘어나면은 60배에서 2개 터졌으면 120배로 늘렸을 때는 지금 16개씩 막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 허그가 자본이 감당이 돼요? 그럼 허그가 터질 텐데? 그럼 보증보험 가입해가지고 LH가 사주겠다라고 했는데 가입했다라고 들어갔는데 허그가 터져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거는 허그가 해준 특수 경우에 따라서 LH가 사주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경매도 못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LH도 허가권나 사준다고 하지 LH도 적자 심한데 그걸 다 사주려고 하겠어요? 그럼 전세 잘못 들어가면은 망하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전세인데 거기다가 지금 둔촌주공 전세가가 낮은 이유는 전세 대부분이 근저당이 같이 껴있습니다.
그 전세로는 절대 그 집 분양 못 받아요. 그런 위험한 전세들을 들어가는 사람, 또 싸다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수요들까지 빨아들이면 주변 단지들은 또 어떻게 되겠냐. 가뜩이나 팔리지도 않고 매물도 많은데. 그래서 지금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일부 아파트 단지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둔촌주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마찬가지예요. 신안 뭐 이런 데서 안 해준다고 하니까 지금 지역 농협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페닉셀링이 쏟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때 팔았어야 되는 거죠.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집주인 탄식, 거래량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지난달 거래량은 6,000건 수준에서 나올 것 같고, 이번 달 거래량은 2,000건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매물 역시도 지금 5,000건 넘게 증가하고 있다. 거래량 빠지는 만큼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을 네 글자로 공급 과잉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빨리 팔았어야 됐는데 더 올라간다고 계속 부추기고 절대 팔지 마라. 가지고 계시면 더 오릅니다. 이런 말들에 넘어가가지고 마지막 팔 기회를 놓쳤어요. 이번 정부가 기회를 하나 준 건데. 사실 원래는 고점 찍고 떨어져가지고 정상화돼야 되는데 이번 정부가 기회를 준 거죠. 작년과 올해 동안에.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죠, 이제. 근데 정부에서는 주구장창 완화하다가 최근에 규제로 바꿨습니다. 최근에 규제로 바꿨다는 소리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소리고, 이거를 금방 또 다시 완화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에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 그 얘기를 계속했었어요. 진짜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최우선적으로 보는 게 가격이 아니라 황금성이다. 환금이 빨리 될 수 있느냐, 환금이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느냐, 이걸 보고 빨리 팔아치우고 빠지는데, 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거에 물린다. 계속 더 오릅니다, 이런 말에 속아서. 그리고 그렇게 황금성이 나올 수 있도록, 황금성이 나와서 부동산 시장이 버텨줘야지 분양도 잘 되고. 그래서 중공업 미분양은 안 줄어도 미분양 뭐 조금 줄어든 곳도 있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미미하지만 그렇게 대출 풀어줬음에도. 그럼 별짓을 다 해서 집값을 띄웠죠. 자, 일단 정부가 했던 별짓들 보면 어때요? 둔촌주공 구하기.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끝없이 계속 됐었죠. 11월에 아마 또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SR 규제 연기. 스트레스 DSR도 7월에 정상 적용했으면은 가계부채 이런 식으로 미쳐 날뛰지 않았을 텐데, 그거 적용 안 했다가 지금 뒤늦게 수습하려니까 죽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8월 매매가격 지수 역대급으로 높았다. 부동산 원에서는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오히려 떨어졌다. 오히려 떨어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수화해서 역대급으로 오를 수 있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7월 거래가 많이 반영된 영향도 있겠지만, 또 저들만 저래요? 민간인들은 어때요? 아파트 이름이 25자. 집값 띄우려다가 아파트 못 찾게 생겼죠. 그래서 보면은 어떤 경우도 있어요? 신정 뉴타운 롯데캐슬. 이거 단지명에 목동을 넣으려다가 양천구청에서 반려당했는데 단지 입구에 아직도 목동이 기재된 문주가 있다. 목동, 양치기 소년이죠. 목동도 아닌데 목동이라고 구라치는 양치기 소년이 된 거다. 그 다음에 덕은지구에 있는 애들도 보면은 덕은지구는 고양시인데 마포구에 있는 DMC를 넣어서 짓고 있다.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아파트가 신동탄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례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름 짓죠. 그 다음에 한창 논란됐었던 압구정 현대, 요거 신고가라고 맨날 띄웠었는데 알고 보니까 교환 거래했는데 둘 다 신고가죠. 그 다음에 매매 후 미등기도 지속적으로 적발이 되고 있다. 매매 후 미등기 됐는데 저게 가격 띄우기였던 것들이 적발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 보면 가격 띄우려고 별짓거리 다 했는데, 이 계기가 됐던 것은 대출 규제를 굉장히 많이 느슨하게 풀어준 건데, 사실 그 부분이 풀어줘야 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긴축을 해야 될 때 풀어줘서 문제가 더 커졌던 거죠. 그리고 바젤3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안 해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출이 정상화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산 대비로 대출을 내주면 안 되죠. 소득도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소득 대비로 대출을 내주는 그런 정상화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정상화를 어느 정도 막았던 거지만,
지금 그거를 계속 은행에게 관치로 압박을 넣었었던 거죠. 이번에도 대출 규제하겠다. 말만 금융당국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했던 거 봐봐요. 정책대출 풀어주고 50년 주담대도 주금공에서 먼저 풀었죠. 그리고 나서 문제 생기면 은행 탓하죠. 은행이 알아서 빌빌 기면서 쪼여요. 쪼이니까 이복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금리 함부로 올리지 마. 그래서 금리 안 올리고 규제 들어갔어요. 대출 총량을 규제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틀어줘라. 관리해야 된다. 은행들이 알아서 했던 거지. 근데 그런 식으로 정부가 자꾸 개입을 하니까 부채가 안 잡히죠. 부채가 안 잡히니까 자율에 맡겼고, 자율에 맡기니까 어때요? 이번에는 대출 모집인 주담대 접수까지 중단하고 있습니다. 주담대가 폭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대출 더 잘 받게 해주겠다. 최대 얼마까지 대출 나오게 해주겠다. 왜냐면은 주담대 절반을 대출 모집인이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부터 막았어도 대출이 반토막까지는 안 나더라도 굉장히 많이 줄었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예 얘네부터 차단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금감원에서 못했던 것들 요즘에 이제 금융위원장 바꾸면서 어느 정도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왜냐면 금융위원장이 통폐합 전문가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 누적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PF나 이 사업자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가지고 이쪽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것도 억제를 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막히면 끝이죠. 유동성 막히면 부동산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딱 유동성 막으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아니라고 우기는 인간들만 맨날 딴소리 하고 있지.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면 유동성 흘러 들어올 거다.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할 거니까. DSR만 똑바로 적용해도 금리 인하 효과 없어요. 지금 DSR 60%가 넘어가는데 주담대 차주들 평균이. 그러니까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매수 심리 오르고 상승폭 커지고 집값 올라갈 일만 남았나?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집값이 아니라 고정 금리로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금리 몇 차례 내리더라도 코로나 때처럼 내리진 않는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간 금리로 적용받아가지고 터질 일만 남았다. 집값이 올라갈 일이 아니라 부담만 올라갈 일이 남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